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서 압승했습니다.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라 할 만큼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취임 일성으로 중요한 말씀을 여러 하셨는데 너무나 든든하고 기대가 됩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께서 약속하신 개혁 과제들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세제 개편은 지금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직 펜코 준천지들이 지금 주가 폭락을 관세 협상 때문이다 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속 시원한 분석 모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협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사실 감흥이 있지는 않았어요. 예상했었던 수준 안에서 좀 된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일본보다는 잘 됐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예상 가능한 범주보다 이제 협상을 잘한 어떤 차원인 것 같고 애초에 저는 그래서 그 극우 애들이 극우 정당을 비롯해서 극우 애들이 망하라고 막 기원을 하고 안 될 거라고 난리를 치고 연병을 떨 때도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들이 입으로 떠드는 거랑은 반대로 한미 동맹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 이런데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렛대가 상당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미 동맹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단한 동맹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보수고 자기가 우파라고 주장하는 놈들이 믿음이 없어. 신뢰가 없고 아니 뭐 미국이 우리한테 일본보다 못하게 해주겠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실제로는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안 믿고 한국도 안 믿고 한국 정부도 안 믿고 한국의 실력도 안 믿기 때문에 전환길만 믿는 거야 뭐예요? 믿음이 없는 놈들이에요 사실은. 저는 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우리가 협상을 잘 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추가 협상들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농업 분야에서 원래 트럼프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 다 예상이 돼 있었어요. 일본하고 협상할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일본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 뻥카거든요.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럭 막 이런 거 막 마음껏 판다. 일본 사람들은 트럭 안 삽니다. 그거 다 알지만 트럼프의 뻥카거든요. 떠들라고 냅두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농업 분야 FTA가 원래 돼 있었기 때문에 99% 개방이에요. 근데 남아있던 게 대부분 쌀이나 배, 사과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소고기 뭐 이런 정도인데 소고기하고 쌀이 핵심이잖아요. 그걸 빼고 나머지 뭐 다른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디테일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은 양보를 안 한 거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는 농업 개방을 완전히 해냈다고 막 뻥카를 치는 거죠. 떠들라고 두면 되는 겁니다. 한국 외교관들, 일본 외교관들도 비슷하지만 동아시아 외교관들이 겁나 징징댑니다. 원래 그게 외교 전략 중에 하나예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일본이나 뭐 미국이랑 협상할 때면 항상 우리 곧 죽는다 그러고 우리 망한다 그러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그러고 우리 이렇게 협상해 갖고 들어가면 국민들한테 맞아 죽는다 그러고 항상 그래요. 가서 맨날 징징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괜찮게 나오네라는 협상들이 한 50년 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잘된 협상.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협상을 잘했다. 뭐 이런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5,500억 달러 투자한다는 거 뭐 우리랑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 일단 규모도 크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내용이 좀 부실하잖아요. 구체적인 투자처를 어디로 할지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우리는 일단 1,50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조선업에 투자한다는 걸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윈윈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 얻어낸 것만 해도 일본보다는 훨씬 좀 좋은 딜을 한 거다. 사실 이제 안 보고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안 보고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여론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난리칠 거거든요. 지금도 난리치고 있잖아요. 정상회담 왜 이렇게 늦냐. 일본 그 총리는 가가지고 만났는데 우린 뭐하냐. 한미동맹 약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연병을 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가능하면 좀 빨리 만나서 정리를 하는 게 좋긴 하죠. 사실 저는 이제 트럼프의 글 중간에 이재명 대통령 뭐 당선 축하 이런 게 들어있길래 이거 진짜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분명히 100% 지금까지 그거를 일종의 지렛대로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통상단을 협박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여차하면 인지 뭔지 이런 애들 다 있어. 이런 식의 협박. 뭐 결국 전화 한번 통화하고 그 뒤로 제대로 협상이 진정 안 된 것도 지가 그냥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했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아무 상관도 없는 맥락도 없는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지금 당선돼서 취임한 지가 2달째인데 뭐
느닷없이 당선 축하해. 지난번에 전화 통화부터 해놓고. 네. 그 한 거는 약간 깡패가 그 언론듯이 그냥 한 마디 쓱 던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직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네. 여당 직위를 내려놓은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마치 한 20년 전부터 야당이었던 사람들처럼 뭐 일본에 무슨 입헌민주당 이런 당 있거든요. 맨날 야당만 하는 애들. 걔네들처럼 이런 아무런 어떤 협상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처럼 군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협상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관세 협상의 어떤 우선순위라는 게 따로 있는 건데 우리가 껴들어가지고 우리가 EU보다 중요하니까 먼저 해줘서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중국은 이번에 협상 자체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냥 3개월인가 연장했습니다. 인도는 안 돼서 8월 1일자로 관세 그냥 적용이에요. 네. 그 외에도 다른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리 친중 행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협상이 안 된다. 저는 애초에도 8월 1일이라고 날짜를 가지고 난리를 친 것도 아니 좀 넘길 수도 있지. 8월 1일 되면 뭐 그다음부터 세계가 멸망을 해요? 협상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은 잠깐 통과를 하는 거 좀 멈추고 한 2, 3일만 기다려라. 아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컨테이너선 뭐 한 하루 이틀 좀 땡기고 뭐 미루고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야. 그리고 그 진행이 안 되는 동안에는 기존 협정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8월 1일은 그냥 트럼프가 던져놓은 날짜인데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우리 8월 1일까지 안 하면 다 지구 멸망해요. 이제 우리 납니다. 아멘. 바보들이냐고. 그럼 어떻게 협상을 해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났으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이재명의 그림자로 활동해온 꽤 많은 사람들이 박찬대를 지지하자 대다수의 국회의원과 수도권의 지역 정치인들 거의 전부가 박찬대 뒤에 줄을 섰습니다. 다수의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들을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보고 그들이 선택한 후보가 대세라는 인식을 했을 거라 짐작됩니다. 마치 8년 전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시절의 잔향이 느껴집니다. 이재명과의 인연을 강조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는 지선, 총선에서 자기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이렇다면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재인 매직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을 잃어본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문재인만큼은 잃고 싶지 않아서 묻지마 지지를 보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효과였을 뿐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정치인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묻지마 지지로 한번 큰 실패를 경험한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은 더 이상 문재인 매직 같은 버스 태우기 정치를 두고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박찬대가 이재명의 그림자, 이재명의 복심들의 선택을 받고도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고전하며 대패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운 이에게 자리를 줬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이재명에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실용 노선과 보조를 맞추고 결과로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어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